19년째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대충 고객분들 수가 한 2,000분 정도가 되신다고 이제 제가 들었는데 네. 사실 이렇게 롱런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비결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정말 어떤 저의 뭐 특별한 능력치라기보다는 고객분들하고 항상 좀 얘기를 많이 나누려고 하고요. 좀 길게 얘기합니다. 네, 너무 근데 두려워하지는 마시고요. 쓸데없는 얘기는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냥 간략하게 그냥 뭐 이게 무슨 설계서 놔두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보장이고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좋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보험금 청구를 저는 제가 다 해드리고 있어요. 고객분들 저한테 연락을 달라고 해요. 어떤 분들은 가끔 바쁘신데 요즘에 어플로도 청구 다 가능하고 하니까 그냥 알아서 할게요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좀 뭐라고 합니다. 근데 보험금 청구를 요새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고객분들이 직접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대행을 해드리는 이유가 있나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그냥 왜 혼자 청구했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다가, 물론 그렇게 청구하는 분들이 이제 종종 있는데 제가 생각한 건 그거예요. 고객분들이 보험금 청구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에 어플로도 할 수 있고 뭐 팩스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고객분들이 보험금 지급됐을 때 보험금이 들어오면 맞게 들어왔는지 알 수 있나요, 고객분들이? 쉽지 않죠. 내가 갖고 있는 이 보장에서 어디서 얼마가 나왔고 뭐가 얼마큼 공제가 됐고 실비가 있기 때문에 요즘 본인 부담금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체크를 해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본인이 청구하는 거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다 청구해드리는데, 그리고 지급되고 나면 또 맞게 지급됐는지 한번 또 체크를 해드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고마워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근데 부분들. 그 보험금을 저희가 청구할 때 보통 영수증이랑 진단서랑 입원 입퇴원 확인서 이런 거 첨부해가지고 보험서를 네. 넣잖아요. 네네. 그럼 알아서 잘 나오지 않나요? 이게 잘못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제가 어떤 보험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 편을 저는 절대 들지 않습니다. 제 고객 편을 드는데, 이 보험금을 청구를 했을 때 특히 이제 영수증 같은 거 이제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각 병원마다 양식이 다르고 어떤 형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금액들이 다 치료받은 고객 그 개개인마다도 치료받은 내용이 다르고, 그러니까 금액들이 다 달라요. 항목들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청구했을 때 보험금 심사해 주는 사람이 이거를 뭐 어디에 기계에다 넣고 그냥 넣으면은 뭐 자동으로 계산돼서 얼마입니다 이렇게 계산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사람들이 그 영수증을 보고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 심사자가 어저께 과음을 했어요. 아침에 컨디션이 안 좋아. 숫자가 잘 안 보여. 야, 현실적이다. 네, 그러다 보면은 실수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가끔 보험금이 이렇게 적게 지급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실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일방적으로 계속 적게만 지급돼요. 그게 과연 실수인가요? 실수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약간 고의성이 있지 않나? 의도적이지 않나? 좀 적게 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일단 조금 줘보고 가만히 있으면 넘어가는 거고. 그렇죠. 고객이 어떤 그 어필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실수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끔 많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오히려 제가 가만히 있는 거죠. 이걸 왜 이렇게 많이 줬어요? 할 필요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내용을 그 가입되어 있는 내용을 봐도 이상하다. 그래서 실제로 고객들 중에도 뭐 30만 원이 지급돼야 맞는데 80만 원이 지급이 된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지 하고 아무리 뒤져봐도 이렇게 받을 일이 없는데, 그래서 고객분한테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있다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보험사가 이제 다시 이거를 환급해 주세요라고 하면 돌려드려야 되는데,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보험사에서 그걸 돌려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보험사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결제 맞고 내보내고 나면은 한 건 처리 끝.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그 보험금 청구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각 그쵸. 보험사마다 이걸 다 체크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그 금액이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단위라고 그러면 또 혹시 모르겠는데 대부분 추가 지급된 금액이 그 몇십만 원 선이더라고요.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몇십만 원이 어디예요? 그럼요. 그만큼이 더 들어왔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꼭 그래서 보험금 청구를 한 다음에는 그러니까 직접 청구를 뭐 어플로 쉽게 할 수 있으니까 하시는 건 좋은데, 항상 그 청구했던 서류를 저한테도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저는 요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급되고 나면 꼭 체크해가지고 맞게 지급됐다, 또는 적게 지급되면 고객한테 미리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심사자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이거 다시 한번 체크해달라 그러면 다시 또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아니
심사자한테 팀장님께서 직접 전화해서 네. 뭔가 잘못 들어왔습니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럼요. 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인데 지금 보험금 지급 이번에 된 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체크 좀 해달라. 그러면 고객 그 심사자가 다시 점검을 해보고 이상이 있으면 죄송하다고 하고 지급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하게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체크를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뢰를 가지고 맞게 지급됐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심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것 같네요. 보험 같은 경우에 네. 가입할 때는 잘해주는데 그쵸. 가입하고 나면 땡 이런 부분들이 또 없지 않다 보니까 많아요.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실망감을 갖게 되기도 하잖아요. 네, 항상 이렇게 중간에 담당을 해주는 이 사람들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 중간에 담당해주는 사람이 좋은 회사에 좋은 상품을 권해드려야 하는 거고 이 상품을 가입한 이후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드리고 결국에는 보상받으려고 보험 가입하잖아요. 보험료 그쵸. 싸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항상 이 중간 과정에 있는 저처럼 이렇게 담당자 이런 사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내고 가입을 하고 우리가 어떤 뭐든지 돈을 내고 뭔가를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효용 가치라는 걸 분명히 네.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죠. 물건 같은 거야 그냥 한번 사가지고 쓰면 그만인데 그렇죠.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하고 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잘 꼼꼼히 챙겨봐야 되는데 그때 좀 옆에서 이렇게 잘 도와주시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고객분들이 네. 좀 만족도가 생기지 평생 않았나. 가야 되잖아요. 물론 그쵸. 제가 언제까지 그걸 다 해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살아있는 한은 계속해서 해드릴 겁니다. 이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아까 그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건강하니까 네. 나 이제 보험 필요 없다 해지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분들 많으세요. 특히 젊으신 분들은 나 아직 건강한데 굳이 뭐 한 40 돼서 가입하지 뭐. 그리고 젊을 때는 돈을 많이 모으고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보험이 내는 게 이제 아깝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중년 돼서 가입하자 뭐 이런 마음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덜어 있으신데 네. 이런 분들께도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보험이라는 것은 어차피 그 나이나 또는 직업에 따라서 이제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보험료는 더 쌉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보험료는 더 비싸지고 그러면 어차피 보험료는 납입기간이라는 게 보통 정해져 있는데 그 납입기간을 정해놓고 빨리 가입할수록 최대한 싸게 가입을 해서 납입을 끝내놓고 보장만 받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지금은 젊으니까 아직은 보험에 대해서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제 위험한 생각인 게 나중에 제일 걱정은 그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청년 뭐 당뇨라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도 성인병들에 많이 걸려요. 혈압도 그렇고 당뇨라든지 기타 뭐 너무너무 많은 병들이 있는데 이런 병에 걸리게 되면 제대로 된 보험 가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유병자 보험이라든지 이렇게 좀 할증되고 좀 더 어떤 보장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상품들을 가입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험료가 무조건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보험료라는 게 불과 5, 6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은 한 2배 이상이 비싸졌거든요. 이게 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까지 다 감안되는 거죠. 당연하죠. 네. 나이가 많아지니까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가고요. 또 하나는 모든 보험사들은 해마다 보험료를 인상시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중으로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내가 뭐 설마 나한테 무슨 일이 있겠어? 라는 생각은 정말 무서운 생각이고요. 뉴스를 보면은 하루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고 또는 사고로 죽고 이런 게 계속 생겨요. 없는 날이 없어요. 근데 내가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은 절대 없으니까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젊은 분들 요즘에 뭐 투자 여러 가지 이제 저축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그 토대가 되는 그 기본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돈을 열심히 모으는 과정에서 내가 혹시 큰 병이나 큰 사고로 인해서 많은 돈이 지출이 돼야 될 때 여태까지 모은 돈들을 다 날릴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내가 모은 돈이 부족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큰일이 생기겠죠. 치료를 하고 났을 때 돈이 하나도 없이 제로다. 그러면 굉장히 막막하고 힘들 수 있을 거예요.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너무나 무서운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보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너무 뭐 많은 비용을 뭐 이렇게 지출하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들을 적정하게 가져가면 그 내가 필요할 때 정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래도 보상을 제대로 받고 하면은 내가 돈을 보험료만큼은 조금 덜 저축할 수 있겠지만 저축한 돈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험은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장 젊을 때, 가장 어릴 때
그게 바로 지금이죠. 지금보다 더 젊을 수 없죠. 사람은.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요즘에 중증 질환이 정부에서 건강보험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그렇게 병원비가 많이 들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뭐 보험 뭐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네.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질문하면 제가 또 당황스럽네요. 네, 농담이고요. 네, 실제로 암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그 중증 질환에 걸리면은 이제 중증 환자로 등록을 네. 해줍니다. 병원에서 다 해줘요, 그것도.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암 같은 경우에도 내가 그 병원비를 내는 것은 실제 나온 병원비의 5% 정도를 내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보험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게 뭐냐면 아직도 그건 건강보험 적용이 다 되는 치료 방법일 때 그런 거고 건강보험 치료 적용이 안 되는 치료 방법들도 아직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항암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 그 주사 치료 같은 경우에도 주사 한 대에 600만 원씩 하는 것도 있어요. 주사 한 대에. 어휴, 엄청 비싸. 근데 그런 거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고 있어서 좀 그렇게 비싼 건데 앞으로 조금씩 더 나아지긴 하겠지만 또 하나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 국민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서 결국에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노인들은 초고령화 사회로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접어들어왔기 때문에 노인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럼 국가에서 계속 지원해줘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럼 국가 재정으로 그걸 다 감당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분명히 발생을 해요. 특히 치매 관련된 것도 요즘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치매 관련해서 국가에서 그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 아마 갈수록 그런 것들이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아마 생길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뭔가를 다 준비를 해놔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가 뭐 이런 국가에서 많이 해주는데 굳이 이렇게 필요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치료비는 국가가 도와주는데 치료비만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사실 중증 질환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경제 활동을 못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 또 엄청 크게 작용할 수 있지 그 않습니까? 얘기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럴 것 같으셔가지고 앞에서 좀 길었죠. 네. 이게 뭐냐면은 그 우리가 그 큰 병에 대한 진단금은 치료비로도 분명히 사용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그 돈은 내가 받은 돈이잖아요. 꼭 치료비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큰 병 걸리고 암에 걸리고 그러면 내가 일을 못 하니까 특히 일하고 있던 사람들은 경제 활동을 못 하니까 결국에는 생활비 내가 암에 걸렸다고 그래서 내가 어떤 나가던 여러 가지 비용들이 그걸 다 그냥 그러면 암에 걸렸으니까 안 내셔도 됩니다. 그런 그쵸. 거 없잖아요. 네. 모든 비용들은 그대로 다 나가야 되는데 나는 일을 못 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생활비 부분이 부족해지고 부족한 정도가 아니죠.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진단금이 바로 이런 생활비를 대체해 주는 역할.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 더 길면 뭐 한 2년 정도까지 내가 병 치료를 하면서도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 정도는 진단금으로 준비를 해 놓으셔야 그래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좀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실제로 암에 걸렸을 때 경제적으로 쫓기면 더 그 치료에도 안 그쵸. 좋은 영향이 있다라고들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가 진단금들을 받아놓고 입원비, 수술비 추가로 받고 이러면은 마음적으로도 좀 더 여유가 생긴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단 이 보험이 필요한 건 사실 많은 분들이 다 공감을 하고 계시는데 필요한 거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국민건강보험이란 것도 하고 연금보험 네. 이런 것도 운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중요한 건 보험료입니다. 네. 근데 월급이 예를 들어서 뭐 이만큼이 있으면 거기서 일부가 보험료로 빠지니까 네. 너무 과하게 하자니 너무 부담되고 너무 적게 하자니 이거 할 바에야 그냥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냥 한 실비 하나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이 보험료 어느 정도가 적정한 걸까요? 사실 이제 보험 그 어떤 보장에 대해서 다들 그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뭐 예전에는 우리가 흔히 뭐 소득의 7% 네. 뭐 이렇게들 얘기들 많이 했는데 뭐 지금도 물론 어느 정도 그런 걸 지키려고는 하지만 보험료가 너무 비싸져서 요즘에는 네 그래서 사실 그걸 더 오버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료가 일반 상품들이 굉장히 비싸지다 보니까 보험회사들도 이제 좀 머리를 썼다고 할까요? 고객분들한테 약간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마음으로 할인 상품들도 이렇게 출시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할인 상품이라는 것도 무조건 고객을 위한 것만은 아니고요. 보험사들의 약간의 꼼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잘 꼼수? 그렇죠. 고객이 그걸 잘 유지 못할 시에는 고객한테 굉장한 불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파악을 하고 인지하고 가입을 하셔야. 근데 그걸 끝까지 잘 유지만 하시면 고객한테는 무조건
윈이 될 수 있는, 고객한테 유리할 수 있는. 그게 무해지 저해지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상품이에요. 일반적인 상품들이 보험료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이제 보험사들이 뭐 무해지 환급금 형의 상품들, 뭐 해지 환급금 미지급형 상품, 그런 상품들도 나와 있다 보니까 보험료를 최대한 그래도 적절하게 맞추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보통 7%에서 10% 사이, 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험도 알아보다 보면 네. 너무 많이 가입하고 싶어.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그렇죠. 필요한 것 같고. 필요 없는 거면 안 나왔겠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거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맞아요. 이걸 개인이 혼자 판단을 하다 보면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시지만 자칫 또 이게 맞지 않게 또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나중에 한 번씩 이렇게 조언을 들으실 수 있는 창구가 생겼다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는 인사의 시간이었다라고 네, 맞아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인사 차원이었으니까요.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그 인사하기 전에 네. 한 가지만 더 잠깐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세한 얘기들은 어차피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하면서 이제 제가 알려드리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먼저 좀 체크들을 좀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험들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한 개, 두 개, 세 개, 뭐 네 개, 뭐 각 가족, 뭐 3인 가족, 4인 가족 합치면은 열 몇 개씩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대로 잘 가입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 갖고 있으면 문제가 될 만한 보험 몇 가지만 제가 혹시 가지고 있는지 그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라고 숙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시간부터 숙제를 뭐 숙제를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숙제는 뭐 지금 네. 당장 할 건 아니지만, 근데 꼭 체크하셔야 될 것은 모든 보험 상품들이 뭔가 다 필요에 의해서 나왔을 텐데 고객한테 불리하고 보험사한테 유리하게 적용되는 그런 상품들도 분명히 있어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상품이 무조건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될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런 상품들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그 첫 번째로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갱신형의 상품들이에요. 갱신형. 네,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갱신형도 잘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좀 젊으신 분들이 갱신형을 가입을 했을 경우에는 이 보험료를 죽을 때까지 내야 된다라는 거, 이거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죽을 때까지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거. 내가 처음에는 뭐 5만 원에 가입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수십만 원이 될 거라는 거. 그렇죠. 갱신형 보험은 싼 맛에 가입하죠. 그렇죠. 보통. 왜냐하면 모든 보험은 확률이에요. 갱신형, 예를 들어서 뭐 3년 갱신, 5년 갱신 이런 상품을 가입하면요, 그 안에 이 병에 또는 이런 어떤 사고가 생길 확률을 가지고 보험료를 계산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20대이신 분들이 뭐 5년 안에 10년 안에 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굉장히 싼데 결과적으로 뭐 50대, 60대가 되면은 이 보험료는 확률이 이제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무섭게 올라갈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죽을 때까지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그 오르는 게 그냥 일정하게 오르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많이 오른다. 올라가는 비율도 커진다는 거죠. 그럼요. 네, 뭐 몇천 원, 몇만 원 오르는 게 아니라 몇 배. 이렇게 나중에 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 원짜리가 뭐 11,000원 되고 이런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죠. 지금은 물론 별 변화가 없어요. 아직은 젊으니까. 근데 50대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만 원짜리가 정말 10만 원이 되고. 근데 뭐 그게 어떤 특정 보험사의 문제가 아니라 갱신형의 어떤 상품들은 다 똑같으니까 그 부분은 꼭,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이 혹시 내 보험이 갱신형으로 되어 있지 않는가. 지금 보니까 조정민님 같은 경우도 오늘 실손 보험 엄마 보험료 갱신 예상 금액 안내장이 왔는데 53,000원에서 165,000원으로 오른다고 했다고 하십니다. 멘붕 오실만 하죠. 그쵸. 근데 지금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조정민님 어머님 같은 경우에 아마 실비만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실비를 포함한 다른 보장들도 들어가 있는데 아마도 거기에 그게 갱신형으로 되어 있다 보면 갱신형은 다 같이 오르거든요. 근데 실손보험은 어느 보험사나 전부 다 갱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비는 우리가 다 감수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 외의 보장들이 다 갱신형으로 되어 있다면 이거는 정말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갱신형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실비는 갱신형이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어떤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좀 고객분들한테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품 중에 하나가 CI 보험이라는 그런 상품이 있어요. CI 보험 이거 네. 민원도 정말 많았죠. 정말 생명보험사 상품 중에서 거의 뭐 예전에 민원이 제일 많았던 상품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정을 파탄으로 또 몰았던 보험이기도 맞습니다. 하죠. 네, 크리티컬 일리스라고요. 네. 그래서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만 진단금을 뭐 이만큼을 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근데 네. 그 중대한이라는 기준이 보험사가 말하는 중대한이랑 고객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중대한이랑 개념이 달라요. 흔히 우리는 그 암 큰 같은 병. 경우에도 큰 병. 뭐, 네. 뭐 유방암, 갑상선암, 큰 거잖아요. 근데 그쵸. 보험사는 아 그게 뭐 암이야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앞에 무조건 중대한이라는 단서가 붙어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기가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CI 보험은 보험료는 또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네, 보험사들이 또 이제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서 이제 그 일하시는 분들한테 수수료를 조금 더 주면서 이거 판매 많이 하세요라고 하니까 이제 그걸 판매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아 저 그게 이 말씀이 죄송한데 되게 안타까운 게 영업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가족들 식솔들을 또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분들도 이제 경제 활동의 일환으로 돈을 벌려고 영업 그 보험 영업을 하시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이 수당에 따라서 네. 좋은 상품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A라는 보험 상품 판매하면은 뭐 수당으로 5만 원 주고 B라는 걸 판매하면 10만 원 주고 근데 이왕이면 영업하시는 분들은 B라는 걸 판매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피해자는 누가 네. 되느냐? 바로 고객이죠. 보험 소비자, 고객이 되는 게 그렇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아까 그 인사드릴 때 말씀드렸던 게, 그러니까 저한테 유리한 상품을 권해드리는 게 아니라 고객분들한테 더 유리한 상품을 저는 권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안 지키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네. 자기한테 유리한 거.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상품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거를 이제 좋다라는 식으로 포장을 해서 네. 판매를 한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때로는 그 보험 영업하시는 상담사분이 문제가라기보다는 보험 회사에서 네. 그 영업하시는 분들을 거의 쇠뇌를 시키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 상품 안 하고 요거 하면 너 나쁜 사람이야. 너 고객을 이상한 데로 끌고 가는 나쁜 네. 사람이야. 네가 지켜줘야지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맞아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고객분이 이제 상담은 시작을 하셨잖아요. 저희 네네. 학생 고객분들 네. 보험금을 찾아주셨다고 하셨었는데 아. 그게 무슨 내용이었나요? 그 상담을 이제 그 하다 보니까 한 2주쯤 전이었나요? 네, 저랑 네. 이제 상담하셨던 분 이제 부부께서 오셨었는데 두 분이 보험을 가입해 놓은 게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우리가 흔히 내시경 많이 찍잖아요. 자주 1년에 그쵸.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네. 그러면 내시경을 찍었을 때 위나 보통 대장 이제 두 군데를 같이 하게 돼요. 네. 그때 뭐가 발견되죠? 용종? 용종, 네. 뭐 혹,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폴립, 여러 가지 이런 혹들을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이제 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제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한 번 생긴 사람은 또 계속해서 이렇게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도 거기서 그렇게 그 용종을 제거를 하셨는데 내시경을 하시면서 근데 보험금 청구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보험금 청구가 돼요? 너무너무 간단한 거니까 우리가 내시경하다 그냥 뭐 하나 뗐습니다. 네.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한것 수술이라고 같지도 생각도 않고, 안 하고 수면화도 해가지고 느낌도 안 나고 전혀 모르죠. 근데 이거 대장 용종 제거술, 뭐 절제술 이렇게 해서 수술로 들어갑니다. 일종 수술에. 아. 그래서 그 가입되어 있는 보험 내용 중에서 수술비 특약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다면 일종 수술에 해당하는 수술비에 대한 그런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꼭 제가 그 회사 진짜 이제 꿀팁이다. 네, 고객센터 전화하셔서 요거 지금 근데 벌써 몇 년 지났는데 괜찮을까요? 원래 원칙은 예전에는 2년 안에 청구를 해야 되고 요즘엔 3년 안에 청구하는 게 원칙인데 제 경험상 저는 11년 된 것도 받아들여 봤고요. 아, 그래요? 네. 큰 돈 아니면 보험사가 웬만하면은 지급해 주더라고요. 어. 이제 보험사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뭐 몇 년 지난 거 정도는 청구 무조건 하세요. 하면은 아마 지급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자녀가 이빨이 깨진 거예요. 어디 부딪혀가지고. 어디 애들 많이 넘어지니까. 맞아요. 예. 뭐 음식 먹다가 또는 넘어져서 부딪혀가지고 깨지고 이빨이 골절로 들어가요. 이빨이 뼈기 때문에 아, 그쵸. 이빨이 조금이라도 깨지면은 이거 골절로 들어가거든요. 치아. 근데 그쵸. 이거는 치아 파절이라고 표현을 해요. 치아 골절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치아 파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전에 가입했던 근데 이게 잘 보셔야 되는 게 일단 골절 진단금 또는 골절 진단비에 대한 보장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옆에 조그맣게 단 치아 파절 제외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어. 예전에 이제 가입하셨던 분들이나 또 요즘에 그 치아파절도 골절에 포함해서 보장해주는 그런 회사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해당이 된다면 골절 진단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야, 그럼 이거 보통 재밌다.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지급되거든요. 그리고 많게 가입된 분들은 50만 원, 100만 원도 가입하신 분들이 있어요. 또 여러 개 보험 가입돼 있으면 거기에 각각 골절 진단금이 들어가 있으면 중복 얘도 보장까지? 주고 얘도 주고 얘도 주고. 어. 그래서 그때 그 오셨던 분들도 그 두 부부셨는데 아마 한 120만 원 정도가 청구를 하면 이제 지급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청구를 하셨는지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네. 괜히 전화해서 확인해 보면은 그냥 조금 그래서 아마 분명히 받을 돈이기 하셨겠죠. 때문에 하셨을 그럼요. 겁니다. 네.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 보험을 가입해 놓고도 잘 몰라서 청구 못해서 못 맞아요. 받는 경우들 많아요. 너무 맞아요.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보험사에 저는 보험사가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고객들이 받을 돈은 반드시 단 10원 하나라도 받아야 그러니까요. 됩니다. 저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험회사와 고객이 있는데 그 중간에서 네.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 그렇죠. 사실 급여를 받는 거는 보험회사에서 받는 거는 맞아.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보험회사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분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제 고객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보험의 뭔가 변호사 느낌, 대리인이죠. 대리인 그러니까. 느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런 느낌이 나서 든든할 것 같아요. 그럼요. 심사자들하고 싸울 때도 제가 싸워요. 네. 싸운다고요? 싸우기도 하죠. 오. 뭔가 이건 좀 의도적인 것 같다 또는 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근데 멍뚱한 소리 한다 그러면은 물론 저도 뭐 언성을 많이 높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분들도 어차피 하는 업무가 그거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그치. 네. 근데 이제 뉘앙스는 싸우는 거죠. 전 음. 단호하게 좀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면서 저는 네.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라서 또 경험이 워낙 많으시니까 네, 심사자들하고 많이 통화를 하죠. 가끔 아는 심사자도 있겠어요. 통화를 하도 많이 하셔서. 여러 사람들 중에서 근데 보험사들이 이제 워낙 여러 개니까 음. 또 제각각이긴 하지만 가끔 이렇게 중복해서 왜냐면 보험금 청구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청구하시는 분들이 또 계속 청구하세요. 네. 청구 안 하시는 분들은 또 막 진짜 뭐 5년 10년 돼도 청구 한 번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저. 그게 좋은 거예요. 건강하다라는 어. 얘기인데 한번 청구한 사람들은 또 계속해서 청구를 하게 돼요. 그러다 음. 보면 그 같은 건으로 청구를 하면은 심사자가 보통 동일한 심사자가 계속 걸리거든요. 네네네. 그 사람이 보통 맡아서 해요. 아.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 통화를 몇 번 하는 경우들도 생기고. 네.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보험 관련해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았을 때에도 네. 뭐라고 주장을 할지 잘 몰라 모르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용어도 사실 생소하고.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맞게 지급됐는지를 모른다니까요. 보험금을 회사가 아예 안 주진 않아요. 물론 어떤 뭐 사유가 있으면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특히 실비가 제일 문제예요 지금. 보험금을 내가 병원비가 얼마 나왔는데 보험금을 얼마 받았어요. 그럼 이게 맞게 지급됐나? 어떻게 할 거예요? 그쵸. 몰라요 그런 거. 그리고 간혹 특약들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실비도 나오고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 두 개가 실수로 안 나와 버리더라도 고객들은 몰라요. 그쵸. 일단 고객분들은 사실 나오면 일단 좋아요. 그렇죠. 좋으니까 이제 만족을 해. 그럼요. 야, 그래도 보험 타먹었다. 그렇죠. 이러면서 좋아하시거든요. 이게 어디서 얼마가 났고 따져보질 않는데 이제 그걸 알아서 다 체크를 해주시니까 그렇죠. 좀 든든하겠네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일이 바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루 정도 딜레이 되는 경우 있지만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보험금 청구 같은 경우 제가 어떤 업무를 하다가 정말 지금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서는 보험금 청구 먼저 해드려요. 그게 중요한 거니까. 돈 받는 일이잖아요, 고객분들이. 그치. 돈 받는 거는 빨리빨리 받아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보험금 청구 빨리 해드리고 그리고 요즘에 보험회사들이 보험금 지급도 굉장히 빨라요. 하루 이틀이면 거의 지급되거든요. 맞아. 그럼 지급되면 바로 저한테도 문자가 오고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제 서류랑 맞춰보고 맞게 지급된지 체크해드리고 그리고 한번 또 전화나 또는 전화 통화 못할 상황이면 톡으로 지금 뭐 본인 부담금 또는 공제된 금액이 얼마고 금액이 얼마 지급됐는데 맞게 지급됐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네.